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어제 CMBS와 CLO라는 파생상품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거기에 돈 빌려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상당수의 개인들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없는데, 그런데 실제 금융권에서는 뉴욕 커뮤니티 뱅크 사건 이후로 다음 타자로 구체적인 은행 이름도 여럿 거론되고 있고 금융권의 위기감이 번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 규제당국도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칼을 꺼내기 시작했고 규제 수준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미국 지역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직접 대출해준 것 외에 또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CMBS와 CLO라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소개했죠. 우리가 지금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더 엄중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거라고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이 파생상품이 가진 구조적인 특징 자체가 지난 리먼 사태를 일으킨 파생상품하고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 자체도 지금이 그때하고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일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터지게 됐을 때 그 충격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거기에 돈 빌려준 특정 금융회사에 한해서 국한된 문제로 끝날 게 아니고요. 복합적인 다른 영역의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증폭된 위기로 전이시킬 수 있는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 지역은행들의 또 다른 부실 요인으로 그림자 금융 문제가 수면 위로 등장하고 있어요. 미국 지역은행이 그림자 금융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까? 네. 일단 오늘 내용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림자 금융에 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림자 금융에서 그림자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림자 금융은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그런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다루는 상품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다. 원래 은행은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자금의 경로가 비교적 투명하고 선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은행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규제당국으로부터 은행 수준만큼 그렇게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은행처럼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아닌데 은행하고 비슷하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라든지 이들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하고 자금을 다 통틀어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캐피탈사나 카드사 같은 경우도 그림자 금융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그림자 금융을 언급할 때 의미하는 건 금융시장 전체에서 영향력이 지금 굉장히 커진 헤지펀드라든지 머니마켓 펀드, 사모펀드, 벤처투자, 환매조건부 채권과 자산유동화 증권 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림자 금융이라고 말해요.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은행이 관리되는 것처럼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받지 않으니까 그림자 은행, 그림자 금융이라고 한다 이거죠? 네. 그런 곳들이 대출도 해주고요. 은행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림자 금융 역시도 가게와 기업을 상대로 대출 업무는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그림자 금융은 아무래도 은행처럼 그렇게 엄격한 규제를 안 받다 보니까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높아서 은행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과 경로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고요. 자금 운용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규제가 덜하고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대상을 상대로 복잡하고 구조화된 상품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위험성이 높고요. 투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지금 말한 이게 그림자 금융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면 중국 경제 위기의 내간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림자 금융 하면 보통 중국 생각하는데 근데 앞에서 설명한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미국도 상관없는 게 아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지금 미국도 이 섀도우 뱅크라고 하는 그림자 은행, 그림자 금융 문제가 되게 심각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미국의 그림자 금융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에서 이 그림자 은행에 대출해준 돈만 그 규모가 1조 달러가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3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을 은행이 지금 이 그림자 금융에 빌려준 건데요. 이게 지금 1년 사이에만 12%가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지금 은행권에서 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대출을 가파르게 늘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기존 은행권하고는 다르게 정부 당국의 규제를 덜 받다 보니까 은행권보다는 영업 활동 자체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규모가 지금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의 그 증가 규모를 보면 미국에서 이 그림자 금융 시장이 6배나 그 규모가 더 커져버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 미국 규제 당국에서도 은행들한테 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대출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은행 보고 그림자 금융의 대출을 자제하라고 한다고요? 왜요? 지금 은행이 그림자 금융한테 해주는 대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돈이 그림자 금융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는 게 그렇게 반길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림자 금융의 특징상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자금 흐름 정보도 부족할 거고요. 그리고 이들 그림자 은행이 워낙 상품 자체를 복잡한 구조로 짜서 취급하다 보니까 게다가 규제 당국의 엄격한 관리 감독도 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그림자 금융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커진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림자 금융이 파생 상품을 주로 취급하다 보니 기초자산이 되는 주가나 채권 가격에서 만약에 급락이 발생하면 한 번에 부실로 이어져 버리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규제 당국에서 이제 이 그림자 금융 문제를 위험 요인으로 인식해서 은행권에 그림자 금융한테 돈 빌려주는 거 자제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초반에 지역은행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그림자 금융이 또 문제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 그림자 금융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작년 초에 실리콘밸리 은행을 시작으로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까지 연쇄 파산하는 일이 생기면서 이때부터 이제 기존 지역 은행들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물론 아직까지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약 70%를 이 지역 은행들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지역 은행들이 많이 꺼리게 됐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이미 상업용 부동산에 나간 대출 때문에 리스크가 큰 상황인데 이걸 더 키우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거죠? 그쵸. 그런데 기존 지역은행들이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에다가 대출을 잘 안 해주니까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 소유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받는다든지 재융자 받기 위해서 그림자 금융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발을 빼고 있는 지역은행들의 그 빈자리를 그림자 금융이 잠식해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당장 다급한 상업용 부동산 업체에서는 돈 빌려준다는 곳 찾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림자 금융 입장에서도 리스크는 있더라도 어쨌든 돈 빌려주고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림자 금융은 지역은행들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대출 절차 등을 더욱 간소화시켜주면서 대출 실행도 더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에서 고객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그림자 금융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모를 키워가게 된 거죠. 지금도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 이게 좀 웃긴 부분인데 현재 미국 지역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신규 대출 부분하고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재융자해주는 부분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서 금융당국이 그림자 금융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은행들한테 자제하라고 경고할 만큼 지금 은행들이 그림자 금융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합을 해보면 지역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해준 리스크가 너무 커져서 요 부분에 대출을 줄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지역은행들한테 돈 빌려가는 그림자 금융은 상업용 부동산에 돈을 더 빌려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말이죠. 정리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지역은행이 나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 생각해서 비중을 줄이고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내한테 돈 빌려간 다른 친구는 내가 위험하다 생각해서 발을 빼고 있는 그 상업용 부동산에다가 오히려 투자 비중을 더 높이면서 대출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지역은행들 입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에서의 직접적인 부실 위험을 줄이려고 현재 추가 대출을 자제하고 있는데 근데 그림자 금융에서는 이 지역은행에서 빌린 그 돈을 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은행이 한 달이 거쳐서 상업용 부동산에 계속 돈 빌려주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고요. 이건 뭐 또 잘못되면 지역은행도 그림자 금융도 같이 위험해지는 거네. 그쵸. 상업용 부동산에다가 자금이 흘러가는 그 상황만 달라진 거지 오히려 파는 계속 더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지역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지역은행들 문제가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건 이후로 미 연준에서 은행들 줄도산 막으려고 지난 1년 동안 은행 비상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동시켜서 억지로 틀어막고 있었는데요. 그 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연준에서 이번에 은행 비상대출 프로그램 이거 연장 안 하고 계획대로 3월에 종료한다고 밝혔죠. 네, 이제 한 달 뒤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림자 금융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매번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미국 정부 당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리 가능하다는 말을 늘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그림자 금융의 특징상 본질적으로 엄밀히 감시 감독하고 관리하고 싶어도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게 이 그림자 금융이 가진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금융당국은 다 알고 모든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금융회사들이 하는 사업의 세부 내역하고 그 사업들이 가진 잔존 리스크까지 금융당국이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관리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리할 수 없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근데 뭐 관리가 어려운 게 그림자 금융인데 그림자 금융의 문제를 관리 가능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거짓말이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지수가 주는 착시 때문에 너무 뻔하게 드러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못 느끼거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도박판처럼 변질되어 있는 투자 시장에 너무 몰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주가가 끝없이 오르는 건 뭔데 하시는 분들 계속 있는데 거의 모든 금융위기가 발생하던 시점에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 맞는지 냉정하게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